여러분, 전세나 월세집을 구하러 갔는데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찾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진짜로 방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10중 8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부동산 비밀노트에서 집 구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집 구할 때 고생하는 일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첫 번째는 바로 그냥 한번 알아보러 왔다처럼 목적과 간절함이 없는 말입니다. 부동산은 다른 상품과 다르게 부동성과 개별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움직이셔야 됩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집을 매장에 놓고 보여줄 수 없으니 운전을 하거나 걸어가야 되고 개별적인 특징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 가능성이 낮은 손님을 데리고 운전을 하거나 걸어다니면서 브리핑 한다는 것, 체력적으로도 지칠 뿐만 아니라 계약 가능성이 있는 다른 손님을 놓칠 수도 있는 리스크가 공인중개사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매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손님을 다 보여주기에는 체력과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찾아보고 연락준다, 방이 없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집을 구할 때 뻘쭘하다고 혹은 미안하다 라는 생각에 그냥 한번 알아보러 왔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목적과 간절함이 담긴 말로 공인중개사의 엉덩이를 가볍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집 구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1, 2, 3번 중에 부동산이 집을 제일 안 보여주는 사람은 몇 번일까요? 1번, 입주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2번, 입주일이 세 4달 후, 즉 많이 남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세 번째, 입주일은 빠를수록 좋으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빠지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부동산은 누구에게 가장 집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바로 3번, 입주일이 아무리 빠를수록 좋다고 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살고 있는 집이 만기가 된 상황은 예외이지만 이 경우에도 똑똑한 부동산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할 것입니다. 만기 시에 주인이 보증금을 다 줄 수 있는지 말이죠. 만기가 되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퇴실 의무가 동시 이행으로 발생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야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가난한 집주인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따라서 만기가 되었고 법이 그렇다 할지언정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확인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왜 3번 입주일은 빠를수록 좋으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 답일까요? 바로 중개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1번의 경우 입주일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집이 엄청 마음에 든다면 당장 계약할 확률도 있고 2번의 입주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그에 맞는 매물을 찾아서 보여주면 됩니다. 계약률이 떨어지고 입주가 늦은 매물이 많이 없을 뿐 중개사고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만기가 되지 않고 집이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구하러 왔다 라고 하면 찾아보고 연락준다고 하거나 집을 빼고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중개사고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의 경우 어떠한 중개사고가 발생하느냐, 만기 전 퇴실 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새로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약금까지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월세의 경우 전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계약금의 손실은 크지 않고 보증금 역시 적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여 새로 계약한 집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먼저 살았던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혹은 만기까지 월세를 계속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세가 이중으로 나간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의 집을 먼저 빼고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부동산에서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연락 드릴게요. 방이 없어요. 집 빼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직 본인의 집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이 빠졌다고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집이 빠지기 전 상태인데 지금 집 몇 개 보여주시면 집이 빠졌을 때 이쪽에서 계약할게요 라고 하시면 대부분 다 보여줍니다. 혹시 시세가 비싸서 살던 집에 계속 살게 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 앞 지나가실 때 음료수라도 사다 주면서 사정 말씀하시면 뭐라 할 부동산 하나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물어봤을 때 아직 집이 빠지지 않았는데 지금 몇 개 알아보고 빠지면 꼭 여기에서 계약을 하겠다라는 말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집을 뺄 때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기간을 넉넉히 잡은 후에, 다시 말해 본인의 퇴실 날짜를 넉넉히 잡은 후에 집을 알아보신다면 심리적으로 여유가 더욱더 생기실 겁니다. 집 구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세 번째입니다. 이건 말한 뒤에 행동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는데요. 가격 조정 후에 계약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가격 조정은 좋습니다.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집주인 간의 신뢰가 깨지면 부동산은 더 이상 집주인에게 매물도 못 받고 가격만 깎아놓은 부동산이 돼버리고 맙니다. 전세로 예를 들자면 보증금 3억 1천만 원의 집을 부동산에게 3억에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 부동산은 반대로 3억으로 조정하면 계약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네라고 하고 계약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집주인에게 가격만 깎아놓은 사람이 됩니다. 월세로 예를 들자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조금 낮추기로 조정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격 조정부터 하지 마시고 얼마로 조정되면 계약하겠다라는 결정하에 부동산에게 말을 하면 손님과 부동산, 더 나아가 얼굴도 모르는 집주인에게까지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직구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대략적으로라도 입주율을 압축해서 말하기. 두 번째,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기. 세 번째, 원룸, 투룸, 쓰리룸과 함께 면적과 구조, 옵션 등을 말하기. 네 번째, 애완동물을 키우신다면 미리 말하기. 다섯 번째, 주차 여부 말하기. 이 정도 사항을 부동산에 먼저 얘기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는 집이 마음에 들어도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계약을 진행할 수가 없고 본인과 부동산의 수고와 아쉬움만 커지게 될 뿐이니까 위 5가지 사항 정도는 집을 보시기 전에 부동산에게 말을 하면 좋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정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버튼 나와라 뿅!